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 조금 무겁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을 포용하자, 인권을 존중하자 늘 말하는데요. 정작 현실을 보면 사회 곳곳에서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권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고 우리 안에 숨겨진 혐오의 뼈대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복잡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철학적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권의 두 얼굴부터 시작해서 다문화주의와 혐오의 관계,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의 차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용과 인류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까지 알차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권의 두 얼굴,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게요. 사실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짠 하고 주어지는 자연의 선물 같은 걸로 흔히들 떠올리시죠. 하지만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억압이나 차별에 맞서기 위해 인류가 우리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자라며 치열하게 합의해낸 아주 실용적이고 단단한 방패입니다. 규범이자 도덕 그리고 법적인 수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권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바로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인데요. 도덕적 권리는 쉽게 말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차별받지 않는 게 옳은 거 아니야? 하는 옳음의 논리입니다. 반면에 법적 권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딱 적혀 있어서 나 이거 법적으로 요구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죠. 이 두 가지가 늘 찰떡같이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권리는 모두가 알지만 그것이 아직 법적 권리로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과 충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이런 권리들이 다문화주의를 만났을 때 왜 혐오가 커지는지 그 불가피한 충돌을 살펴볼게요. 우리 사회가 점점 단일 문화를 넘어서 다문화, 다원주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생기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얽히고 설킬 때 존중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까요? 절대 아니죠. 다름을 존중한다는 건 본능에 맡길 일이 아니라 진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규칙을 세워야만 가능한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각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 쾅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충돌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충돌과 다름을 슬기롭게 풀어내지 못하고 방치한다? 그러면 조금씩 차별과 배제가 싹트고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서서히 늪처럼 끈적끈적한 혐오 사회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도대체 이 혐오라는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오는 걸까요? 혐오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해부해 보겠습니다. 혐오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학자의 아주 탁월한 통찰을 빌려올 텐데요. 혐오를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원초적 혐오예요. 이건 그냥 우리 몸에 내장된 생물학적 알람입니다. 상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우액하잖아요. 전염병이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아주 고마운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두 번째, 투사적 혐오입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 전혀 아니에요. 사회적 편견이나 비합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겁니다. 한마디로 내 안의 두려움이나 왠지 마주하기 싫은 불편함을 엉뚱한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완전히 해킹당한 알람 시스템인 셈이죠. 한국의 김용환 학자도 이 투사적 혐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세 가지로 콕 집어 경고합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편견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리니 상대방에게 한없이 잔인해지고 단 1%도 용납 못해 하는 절대적 불관용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혐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첫 번째, 철학적 방어막,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혐오를 막아내려면 방어기제를 가동해야 하잖아요. 그 무기가 바로 관용인데요. 김용환 학자의 설명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진짜 관용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 생각이 무조건 맞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의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절대적인 옳음을 내려놓고 인간은 누구나 결함이 있다는 이 불완전성의 원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관용의 진정한 매력은 참 역설적입니다. 그냥 모든 걸 좋아, 다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나 생각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감이 듭니다.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딱 멈추는 거예요. 내키지 않지만 스스로의 부정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이 적극적인 결단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용의 실천입니다.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관용을 넘어 혐오를 치유하는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무기입니다. 바로 인류애 그리고 상상력입니다. 관용이 혐오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라면 인류애는 혐오 사회를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누스바움은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너랑 나랑 다르네, 그래 존중할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아무리 도덕이나 법과 제도가 훌륭하게 갖춰져 있어도 거기에 상상력이 빠져 있다면 그건 그냥 차갑고 뻣뻣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평등과 존중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 상상력에 결합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 도대체 뭐냐? 무슨 SF 영화 같은 판타지를 상상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누군가를 비난의 관역이나 단순한 물체로 취급하는 걸 멈추고 저 사람도 나처럼 이 팍팍한 세상에서 온갖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겠지? 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참여하는 겁니다. 타인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이입하려는 이 치열하고 역동적인 머릿속의 노력, 이것이 바로 인류애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상상력인 거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혐오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덕적인 권위니 투사적 혐오니 거창한 철학 이야기들을 쫙 해왔는데요.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딱 가져와 보면 가장 시급하고 긴박한 행동 규칙이 하나 남습니다. 그건 바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해악과 잔인성을 지금 당장 중지하는 겁니다. 그저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학대하는 건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자, 이걸 일단 멈추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면 오늘부터 일상에서의 3가지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낯선 사람이나 이질적인 문화를 딱 마주쳤을 때 속에서 훅 올라오는 거부감 있잖아요. 그때 잠시 멈춰서 물어보는 겁니다. 잠깐, 이 감정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인가? 아니면 미디어나 사회가 내 머릿속에 몰래 심어놓은 왜곡된 편견, 즉 해킹당한 알람인 투사적 혐오인가? 이 둘의 정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극복하는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참 쉽게 남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를 평가하고 재단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만, 나부터가 무수히 많은 결함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인데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는데 내가 감히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도 되나? 하고 뼈아픈 자기 의심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타인에게 진정한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질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그들어 혐오의 대상으로 납작하게 만들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고군분투를 이해하려고 내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쥐어짜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혐오의 정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를 따뜻한 인류애의 사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타인의 아픔 속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의 그 공감적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딱딱한 제도를 넘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